오늘은 PSS 2-2 관계부사에 주의해야 할 용법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계사 전체 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관계사를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못한 일을 여러분은 하셨어요. 저는 여러 번 포기하고 정말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냥 그거를 한 단원인데 근데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정말 여기까지 한 방에 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삔을 하고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약간 변명을 하면, 오늘 영상을 만드는 시간은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여서 여러분이 약간은 조금 덜 지루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 자체도 지루한데 라고 해서 해봤는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정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SS 2-2를 보면서 이제 관계사 단원을 총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관계부사를 저번 시간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뭔지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문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그냥 문장 안에 있을 수 있겠죠. 뭐 주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적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수식어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그 문장 안에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이 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식을 해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 우리 형용사절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형용사절이라는 것은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거고, 그때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해서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 형용사절은 그 일정 특정 그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탄으로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관계 대명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PSS 1 부분에서 PSS 1-1에서 1-6까지 살펴본 거고요. 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번 시간부터 하기 시작해서 PSS 2-1, 2-2에서 하는 겁니다. 관계 부사가 뭔지를 설명해보면, 이 초록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란색 이 부분에 그냥 문장이 원래 하나 있는데, 그리고 여기 형용사절 안에도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근데 두 문장을 영어에서 하나의 마침표를 공유해서 이렇게 두 문장을 이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문장을 이어주는 말인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접속사 역할을 일단 첫 번째 관계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게 그 접속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부사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얘는 부사 역할도 겸합니다. 그래서 얘는 문장의 접속사 겸,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겸, 이 형용사절 안에서의 부사,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근데 부사가 무슨 역할을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원래 품사 중에서 부사는 영어의 수식어로 뭔가 추가적인 정보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 이 부사가 없어도 이 문장 그냥 문법적인 구조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갖추어야 될 것은 다 갖추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까지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것은 이제 관계부사에 주의해야 할 용법이라고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름이 지어 있는데, 사실은 어떨 때 뭔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생략해도 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를 생략해도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데, 선행사는 우리가 그 앞에 꾸며주는 명사, 이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했었죠. 근데 이 선행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이 설명을 읽어보면, 주로 구어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말로 할 때, 그래서 주로 구어체에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명사가 관계부사의 선행사로 올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그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리도 그냥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명사라면 그냥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당연하니까 그 생략을 하는 거라서 우리도 그냥 그게 없어도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경우니까 생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I'll never forget the day. the day라는 그 명사, 근데 우리가 그 시간 관련된 명사 뒤에 관계부사 when을 쓴다고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근데 그때 the day라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the day 이거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I'll never forget when we first met 이렇게만 써도 우리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날을 잊지 못할 거야. 이게 그냥 그날을 잊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냥 이해가 있으나 마나 그냥 없어도 우리가 그냥 충분히 추측 가능한 그 말이기 때문에 얘를 생략할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를 말해요. 보통 그날 아니면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내가 태어난 장소이다. the place. 그날, 그 장소 이런 건 사실 그냥 명확한 정보를 주는 구체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날, 그 장소, 그 이유 이렇게 그냥 일반 명사의 그 시간, 장소, 이유 등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에서는 이 선행사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생략하고 쓰기도 하는구나.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얘를 막 그 규칙으로 만들어서 외우기보다는 그냥 일반 명사 없어도 이해 가능하니까 안 쓰기도 하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관계 부사를 생략하는 쪽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 있는 명사를 생략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여기 형용사절 시작할 때 그 신호탄인 관계 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나타내는 거죠. 물론 두 개를 다 생략하면 안 되겠죠. 얘를 생략할 땐 얘를 써야 되겠고 얘를 생략할 땐 얘를 써야 되겠죠. 근데 어떨 때 그런 관계 부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관계 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읽어보면 주로 구어체에서 역시 그냥 말할 때 편안하게 말하느라고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글 쓸 때보다. 주로 구어체에서 선행사 다음에 오는 관계 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데 언제 그러냐면 선행사의 생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명사가 선행사로 올 때 아까 the day 그게 올 때 when을 생략할 수 있나 보다. the place가 올 때 where를 생략할 수 있나 보다. 아까 뭐였죠? the reason 올 때 why를 생략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를 같이 생략하면 안 되겠죠. 둘 중 하나를 이제 생략해도 그냥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해 쓸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I remember the day when I graduated from high school. 이때 아까는 the day가 일반적인 명사라고 이 명사를 생략하더니 이번에 얘가 일반적인 명사라고 관계 부사를 생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구나. 왜냐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능하니까.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he's upset? 역시 the reason이란 일반적인 명사가 왔을 때 아까는 일반적인 명사인 선행사를 생략하더니 이번에 그냥 그 선행사를 남겨두고 관계 부사를 생략하기도 하는구나 이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약간 조심해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관계부사 where 얘는 약간 조건이 있나 봐요. place,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nowhere. 이것이 선행사로 올 때만 생략할 수 있고 특정한 장소가 선행사로 올 경우엔 생략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까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올 때만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가 오면 그 특정한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텐데 걔를 생략해버리면 문장을 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shopping mall is the place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명사가 올 때는 관계부사 where 생략할 수 있지만 California is the state. 이게 그 주야. 근데 그 미국의 단위 주 알죠? 네. 그 주를 설명하고 싶은데 얘가 살고 있는 주야. 그 주를 설명하고 싶은 그 명사가 있는데 걔를 생략하진 않는다 이거입니다. 이 where를 생략하진 않는다. 그래서 관계 부사는 굳이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한 이유도 또 이해는 됩니다. 원서에서도 이 where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거 어차피 살펴본 내용이 똑같지만 한번 그 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풀면 오늘 끝납니다. 조금은 힘을 내서 한번 원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After common nouns referring to time. 그렇다면 시간을 나타내는 흔한 명사.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아까 일반적인 명사 the day 같은 겁니다. 그런 명사 뒤에 when is often replaced by that or dropped in an informal style. 그래서 when이라는 그 관계부사가 아까 그 the day 같은 그 일반적인 명사 뒤에서는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원서에서는 하나를 더 말하고 있는데 that이라는 그 이 표현으로 바꿔 쓸 수도 있대요. 그래서 that으로 쓰거나 아니면 생략될 수 있다. 우리 책에 굳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일단 그냥 남겨두고요. 생략될 수 있구나. 이런 informal style, 이게 뭔가 비공식적인. 그래서 구어체에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명사인데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그 where에 관련된 내용인데 The same thing happens with where after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nowhere, and place. 이렇게. 그래서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nowhere, place 이거를 그냥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사라고 보는 겁니다. 얘네들 뒤에서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where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But not after other words. 그렇지만 다른 단어들 뒤에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가 명사로 왔을 때는 where 생략 못해.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after way. 이건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건데 in which can be replaced by that or dropped in an informal style. 그래서 way 다음에 how는 이제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 했었죠. in which는 쓸 수 있었는데 the way in which 쓸 수 있었는데 이 in which를 that으로 쓰거나 아니면 생략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얘도 그렇구나. 그냥 같이 똑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The same thing happens with why after reason.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를 나타내는 reason, 이유, 그 명사 다음에 관계부사 why도 생략될 수 있다. 아니면 뭐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했던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문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면 우리 이 대망의 관계사 단원을 전부 다 보낸 그런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번 문제는 다음 문장들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is the place where I taught kids.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the place가 장소 명사이기 때문에 이 장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에서 얘를 이끌어주는 그 관계부사는 where를 쓰는 게 맞았죠. 그래서 얘를 썼는데 지금 이제 얘를 이제 둘 중에 하나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얘가 일반적인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사니까 이 선행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고 관계부사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칸이 두 개일 때는 the place, 칸이 하나일 때는 where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반말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일반적인 명사일 때 이 명사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3번으로 볼게요. I don't know the reason why she canceled the meeting. 나는 그녀가 그 모임을 취소했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건데 the reason 이란 명사 뒤에서 우리가 지금 형용사절을 쓰는 상황인데요. the reason 이유 명사 뒤에 관계부사 why 쓴 거 잘 썼죠. 그런데 얘가 일반적인 명사이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명사인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명사를 썼을 때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역시 칸에 맞게 why, the reason 이렇게 써주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4번은 2002 was the year when people were excited about the World Cup. 여러분 이때 없었죠? 2002년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되게 시끌시끌했는데 사실은 저도 상황에 있어서 그때 이제 즐길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플러스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데 돌을 맞을 것 같은데 아주 큰 축구, 막 진짜 우리나라가 뭐 결승전이면 보겠지만, 아니고는 사실, 원래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요. 뭐, 운동, 스포츠 같은 거에 관심이 없고, 하는 것도 관심 없고, 보는 것도 관심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잘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2002년 월드컵은 그런 저도, 그래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게 정말 큰 행사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떠들썩했던 그때거든요. 2002년에 이런 해였는데 어떤 해였냐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the year, 시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명사죠. 그래서 이 일반적인 명사인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겠고 관계부사인 when을 생략할 수도 있겠구나. 칸에 따라서 그냥 the year, when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같은 문제입니다. 5번은 This is the way it happened. The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쓰는 건데요. 그거는 기억하시죠? The way 하고 how를 같이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 the way 썼었는데 한 칸짜리를 바꾸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how로 바꾸는 거. 그걸 기억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There should be somewhere where we can have a chat. There should be somewhere. 어딘가가 있을 거야. 그 어딘가를 지금 이렇게 형용사를 괄호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깜빡했나봐요. 없네요. 그래서 어딘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where we should chat. We can have a chat.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 어딘가가 있을 거야. somewhere는 아까 그 생략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명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omewhere 생략하거나 아니면 관계부사 where를 생략해서 둘 중 하나 쓰면 되는데 칸이 지금 하나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 쓰면 되는 그냥 where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somewhere를 쓰셔도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써도 둘 다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관계부사에서 어려웠던 건 저번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번 시간 정말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 오늘 부분은 일반적인 명사일 때 둘 중 하나 생략할 수 있다는 거여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조금 쉽게 할 수 있었네요. 관계사 단원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런 거만큼이나 좀 되게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긴장하고 달려왔었는데 다행히 이제 15단원 접속사 단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냥 단어 정도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큰 고비, 정말 큰 고비인 제가 되게 큰 고비라고 여겼었던 가정법이랑 관계사를 2학년 과정에서 넘겼다면 일단 되게 복잡하고 새로워서 생소하고 힘든 그런 단어는 이제 큰 산을 넘으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이렇게 끝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 그런 만큼 꼭 이해를 해서 이제 영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단원을 같이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이 단원이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더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